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공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업 설명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 기업 설명회, 그 이후로 이제 또 리포트들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이죠.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 HN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과거에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권리락일에 대비하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컨센서스, 어느 정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전 연도 대비해서 숫자가 높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급작스럽게 들어갔다가는 되려 이 기관이나 이 금융투자 쪽 매도에 먹잇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는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증감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매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했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2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매출이 잡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다란 개선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예전 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달 전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 공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시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기관이 쓸어 담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US 달러 표시로 이제 매출 채권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값이 급등하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그 부분이 오늘 공시로 또 이어진 거죠. 자, 그리고 IR 자료도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 고객사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다 숨겨놨죠. E사, B사, M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 내용들 보면은 예상이 가능한 회사들이에요. 뭐 메타부터 해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시스코,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부터 해서 이제 정말 굉장히 커다란 AI 사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다 있고, 이 동향 자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기대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 일정 이 이벤트가 다 끝나면은요, 한동안은 이 내용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 저는 그게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이제 앞으로 2월 24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이 1차 발행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사례를 자꾸 보시잖아요. 그리고 공시를 연결시켜서 자꾸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공시의 결과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의 의도가 이 안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요.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 방어하면서 되려 또 상승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구체 사업 쪽이 이 과거부터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광물 가격 하락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되려 수익을 내는
플러스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좀 맞아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 측면에서는 손익분기를 넘기는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시가 나오고,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했었어요. 작년입니다. 24년도 4월 30일 날 발표해요. 그리고 주가가 다음 영업일에 18% 정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권리락일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권리락일 이후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요. 이수페타시스도 이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공시를 보면서 에코앤드림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가 이수페타시스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수페타시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냐, 바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의 결정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 이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권리락 공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차 발행가액 결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시에서는.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서는 권리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결정에서 공시가 어떻게 나왔냐? 이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315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계산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로 엑셀 파일을 써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제가 영상에서 또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3150원, 이거 기억해 두세요. 3150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차트로 안 가고요. 매매 동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차트에서는 볼 수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수정주가 체크를 제가 해제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상증자를 하면은 권리락일날 기준주가가 바뀌고요.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까지도 실시해서 차트상으로는 수정주가, 다시 말해서 바뀐 기준주가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수정주가에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에 그 나왔던 공시 나왔던 날이 6월 3일이었죠. 6월 3일에 3150원이었습니다. 3150원이었는데 이 공시 나오기 직전 가격 보세요. 39,9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대로 해서 1차 발행가와 주가와의 차이, 그게 얼마냐? 약 32%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보시면은 수정주가 해제하고 보면 좀 신기한 거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6월 3일 날 이때 38,900원이었습니다. 종가가. 그런데 6월 4일 날 똑같이 38,900원인데 주가는 5.42%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준 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수정 주가를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보면은 기준 주가가 그때 당시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6월 4일 날 기준 주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36,900원으로 기준 주가가 바뀌고, 권리락일이에요. 36,900원으로 기준주가가 바뀌고 38,900원에서 기준주가 바뀐 38,900원에서 기준주가가 36,900원으로 바뀌고 38,9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락일 날 여러분들께서 자꾸 보시면서 이 혼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그렇게 이 6월 4일 날 권리락일 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6월 3일 날 이렇게 주가가 2.51% 빠졌던 거, 이 30% 정도 차이. 당시에 이 1,200억 규모로 유상증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주식수가 한 30% 정도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하락할 요인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권리락일 날 이렇게 되려 주가가 5.42% 상승하고요. 다음 영업일에 9.9,
그다음 영업일에 또 19.30%까지 상승합니다. 여기에는요, 기업의 어떤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의 기사나 호재성 공시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호재성 언론 보도나 공시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해서 뭐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뭐 상승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 기사 2분기 양극재 전구체 사업 이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상 달성 전망의 급등.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구체 기업이면서 광물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의 어떤 생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고 전구체 공급 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 IRA의 대표적인 올해부터 수혜의 어떤 업종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아직까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탈중국화한 전구체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요 분명히 다시 이 수급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6월 27일 날은 94억 원 정도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공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호재성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 기업이 가진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권리락일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권리락일 날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도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을 권리만 딱 챙겨놓고 보유 물량을 다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수페타시스 사실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은 이 고객사가 너무 빵빵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호재가 나오면서 이 권리락일 이후에 그냥 시장의 어떤 기대감,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였다. 에코프로 H에는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였다. 그래서 업황에 따른 부분들도 봐야 된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 눈에 띕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에코앤드림 6월 4일이 아까 권리락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날 금융투자 순매도합니다. 그리고 투신도 순매도예요. 그러면서 이 금융투자나 투자신탁 같은 경우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하죠.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ETF 자금 같은 경우도 섞여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들도 섞여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 순매도가 나온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좋은 이 호재성 발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죠. 이런 것들 발표 나오면서 다시 따라 들어가요. 다시 따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7월 9일 날 이 금융 투자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이 공시 보면은 굉장히 살벌해요. 왜냐하면은 이수페타시스도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의 확정 이렇게 공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상증자 신주의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 그 가격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1차 발행가 3150원 그때 당시에 주가 30%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와 1차 발행가의 차이. 그래서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때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확정 발행가액이 31,450원입니다. 이 공시 언제 했죠? 7월 9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월 9일 날 주가가 4.26% 빠집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주가 5만 500원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시가 10시 20분쯤 나왔거든요. 장중에 7월 9일 날. 그래서 이 공시 나오고 이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된 요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5만 500원으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3만 1,450
3,450원 이 가격하고 55,500원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60% 납니다. 60%. 시장의 주가가 55,500원이라는 것이고 31,450원은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31,45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가격하고 확정 발행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 1차 발행 가격하고 차이 많이 나면은 시장에서 매도 나온다. 왜냐하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일 6월 4일 그 이전에 매수를 해놓고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반영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청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55,500원인데 나는 31,450원에 에코앤드림 주식을 한 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31,450원에 내가 청약해서 한 주 사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나 60% 수익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권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공시 딱 보면은 나 신주 청약할 권리도 없는데 시장 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7월 9일 이 공시 나온 날 금융투자, 보험, 그리고 투신, 이 투신 쪽에서도 다 나오죠. 이 공모 펀드들이 매수 매도하고 이 펀드 설정하거나 기초자산 매수할 때나 이럴 때 이 투신에서 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투자 쪽, 이 보험, 투신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매도가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수페타시스 볼 때 1차 발행가액 나오는 거 유심히 잘 계산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락일 날 기관들의 매매 동향 그리고 매매 패턴들 대체적으로 매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공시를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인 효과는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확정 발행가액 나왔을 때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유상증자 신주에 참여하는 그 확정 발행가액이니까 만약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와 그다음에 확정 발행가액 이 차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가량이 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시장에서 금융투자 이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드려 팹니다. 매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에코앤드림 권리락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 첫 번째, 이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 권리락에 대한 표시고요. 이 두 번째,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요. 7월 23일 날 무상증자를 발표합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하는데 1대 0.2 그래서 한 주당 0.2주 이렇게 배정을 하는 무상증자를 발표해요.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도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1월 달에 소액주주연대하고 이수페타시스 측하고 이 면담했던 거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를 재고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다음에 소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많이 하는 거. 오늘 배당 공시도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무제표상 숫자 간의 이동밖에 없어요.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7월 29일이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었거든요. 신주가 상장됩니다. 31,450원짜리 이 주식이 상장되고 매도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7월 23일 날 무상증자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일이 이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가 상장됐던 그 주주들
또 무상증자 배정받으려고 권리락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거 유상증자랑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려고 이 매도를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압력을 막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 방어 차원에서 만약에 하나의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쌓이게 되어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락일 이전에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좀 묶어두는 전략을 썼다. 그래서 저는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를 상당히 잘 꺼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 뭐 이스페타시스라고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유상증자를 했을 때 잘 방어하면서 가는 거 이런 것도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굉장히 좀 비슷한 케이스로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 말고 아예 새로운 방법들이 있나 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됐던 케이스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서 많은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에코프로 HN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오늘은 에코앤 드림 관련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사례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 갑자기 유상증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성 자산 많이 없는데 어떤 기업이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공장 더 짓고 물건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지금보다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 상장사들이 상장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그렇게 많이 없다. 유상증자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 에코핸드링 케이스 지난 시간에는 에코프로 HN 사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과거 사례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1차 발행가액 나오는 거 이 공시와 권리락일 이후에 이 기업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취합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설명란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설명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요.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의견 다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언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가안으로 계산해서요. 제가 1차 발행가액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는 1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2월 20일까지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안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가 나가는 거 결국에는 가중평균 계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어떤 뭐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수반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 급변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어떤 특정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 달치로 반영해서 보면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서 이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해서 보니까 31,550원 나와요. 오늘 시장 가격하고 괴리가 29% 정도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권리락 기준 주가 2월 24일 날 얼마 정도 나올 거냐 그리고 착시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엑셀 파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면서 제가 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 나오게 되면은 또 공시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이 방에서 알려드리고 우리 먼저 매도해 놓자 뭐 이런 것들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는 제가 이스페타시스 이외에도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 현황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그리고 매수 매도 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 종목 보유 현황이에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55.05%. 제 영상 예전에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11월 12일부터 매수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월 6일 날 크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 1월 13일 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 수익률이에요. 80%가 넘는 수익률이죠. 공시 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참여하시면은 이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서 종목 발굴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가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ETF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기관 자금, 금융 투자 이쪽이 거래하거나 그 다음에 주문 넣는 단위가 개인 투자자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수 페타시스 써 있죠. 이수 페타시스가 포함된 ETF 리스트입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ETF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얼만큼 담고 있느냐. 그래서 많이 담고 있는 거는 14.28% 정도 담고 있고 이렇게 ETF에 자금이 몰려서요. 매수가 몰려가지고 기초자산 다시 말해서 그 주식 가격하고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펀드 설정한 다음에 그 펀드가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 금융투자나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죠. 이게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격이 급변동하게 되면은 기초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이 또 공시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